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본 예산이 당초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1억이 이제 감액돼서 예산이 상정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 정도의 그런 예산 증액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평택시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여실히 지금 나타내는 예산 아닌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다행인 것은 2026년도 2조 4,283억 중에서 특별 회계가 오히려 좀 줄어 있죠. 그렇죠? 네. 특별 회계가 마이너스 14.39%, 3,458억. 대신 그래도 일반 회계는 그나마 좀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한 540억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 뭐 기초의원들도 우리 시민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31억이 감액 편성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반 회계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540억이 증액 편성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나 우리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습니다. 우리 뭐 전체 예산도 보면 우리 지난 2022년도서부터 보면 5년 동안에 전체 예산이 한 20% 정도가 그래도 좀 증액이 됐어요. 꾸준히 증액이 되다가 이제 지금 시청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서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 회계도 보면 2022년도에는 1조 6,930억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5년이 지난 2026년도에는 2조 820억, 29.7%, 한 30% 정도가 그래도 증액 편성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문화국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024년도에 당초 예산이 1,078억이었어요. 그러다가 2025년도에 1,260억으로 이제 부쩍 증액이 됐다가 2026년도에 775억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 당초 예산은 결국 2025년도에 금년도에 그러니까 아트센터하고 전수교육관 건립 예산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2026년도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습니다. 뭐 문화예술관은 당연히 많이 이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고요. 한미국제교육과도 보면은 뭐 동맹 상징 시설이라든지 뭐 방음 시설 뭐 이런 것도 일부 좀 본 예산에 미편성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좀 예산이 좀 줄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불편한 거는 뭐냐면, 제가 뭐 행감 때라든지 뭐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문화국제국 내에 문화예술 예산과 체육진흥 예산의 어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특별한 뭐 감액 사유가 체육진흥과는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7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과장님. 그렇죠? 이 뭐 행감 때 이렇게 뭐 기초위원들 그렇게 떠들어도 이게 뭐 반영도 안 되고 말이야. 이게 되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그리고
그 문화예술 그 편성 예산 대비해서 체육진흥 예산이 편중이 너무 이제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계속 지적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육 관련 예산이 증액은커녕 이렇게 감액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에 신규 사업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는요 많이 못 사용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내년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요? 예.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제 9대 평택시의회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1회 추경밖에 없습니다. 1회 추경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국제국 전체에 대해서 좀 한번 먼저 거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보던 자료가 좀 하나 있었어요. 그 동안에 주요 재정 사업 사후 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맞습니까?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2025년도에도 2024년 사업 실적을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보니까 평택시에 이 평가 제도의 개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평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업 수행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근거가 지방재정법 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2 제2항에 의거해서 이런 평가 제도를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2024년 회계년도의 일반 특별회계의 세부 사업 기준으로 투자 사업과 행사성 사업의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데 투자 사업은 24년도에 예산 현액 2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 또 행사성 사업은 24년 예산 편성된 사업 중에서 1천만 원 이상의 전시, 발표회, 체육대회,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이 중에 이제 매칭 사업은 좀 제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결과가 쭉 나오는데 보면은 뭐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이제 평점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개괄적인 거 알고 계시고 문화예술관님 알고 계세요? 평가도 자체 평가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자체 평가도 하고 또 평가 주체가 15명 이내 민간인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에서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정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재정 평가에 의해서 그 사후 평가에 의해서 과연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건 뭐 특정 부서만 뭐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문화국제국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문화국제국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땡땡 동요제를 2024년도에
실시를 해서 2025년도에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평가 등급이 미흡으로 나왔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24년 24년도. 거라. 네? 24 그때는 안 년도는- 예, 예. 계셨었어. 예. 근데 25년도에 평가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무슨 페스티벌 땡땡 페스티벌 요것도 평가 등급이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유상과 같은 경우에 유상관광과 같은 경우에 문화 콘텐츠 개발 보통 그죠 문제되고 있는 근현대 그 음악관의 체험 운영비 3천만 원 예산인데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저희가 네. 그 평가 지표에 평가 결과미 외부 지적사항을 사업 구조에서 완료했는가 하는 그 배점이 좀 50점으로 큰데요.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평가가 낮게 그러니까 자체 나왔습니다. 평가 결과는 79점인데 네. 조정 민간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게 이제 50점으로 나왔어요. 예, 매우 예. 미흡.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과정은. 아무튼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퓨전 음악 공연 매우 미흡. 뭐 우수한 것도 있습니다. 유상과 관광 홍보 활성화 사업은 우수로 나왔습니다. 이제 불교 뭐 종교적인 건데 아무튼 문화 축제 뭐 이런 건 매우 미흡하게 나왔고 체육진흥과는 이제 건설 사업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미흡하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흡이나 매우 미흡은 분명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우수 이상 등급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 또는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을 해야 한다. 아주 강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예산을 미반영해야 한다.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 지표의 특성 및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사업을 재검토하든지 통합하든지 조정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평택시에서 그 당시에 부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이 사후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2026년도 예산이 편성된 거 보면 이게 다 무시됐다. 이런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미흡했으면 미흡한 대로 개선점을 찾고 또 이게 위탁 사업이라든지 어떤 그 다른 조직에서 이거를 이제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강하게 질책도 하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매우 미흡한데 예산을 늘려주는 게 또 있고 아주 우수한데 또 감액을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시간도 많이 들었고 그렇죠? 의미가 없다. 사실 이거 기획실에 좀 얘기를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결위 때. 이거 뭐하러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자체평가라든지 조정평가가 매우 낮게 나왔다라면 문제는 있는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제가 큰 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다음 해에라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네, 맞고요. 네. 그 먼저 위원장님께서 또 7번 발언도 하셨고 네. 또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시 이제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 좀 많이 늘고 하니까 그 저 평가 전문 기관의 모든 사업을 좀 용역을 한번 하서라도
뭐 일몰 사업이 나오더라도 꼭 평가를 해갖고 미흡한 사업은 일몰시킬 수 있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저기- 이런 것을 왜 적용을 해야 빨리 적용을 현장에서 해야 되냐 하면 이게 이제 민간에서 이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강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근거 자료밖에 없다. 그냥 말로 너희들 이거 더 이상 예산을 많이 줄 수 없어. 예산 감액할 거야. 다음에는 이거 예산 세울 수가 없겠어. 이런 근거 자료가 지금 이 사후 평가표에서 여실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이 예산 주지 말라고 그런다고 예산 안 주실 겁니까? 시장님이 주지 말란다고 그래서 안 주실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런 절대평가, 정성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제시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예산 조정할 수 있다. 예산을 왜 허투루 쓰느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주요 재정 사업 평가표가 2025년도에 55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매우 우수가 6개밖에 없어요. 우수 8개. 그러니까 우수한 게 55개 중에 14개 정도밖에 안 되고 보통 11개, 미흡 12개, 매우 미흡 17개. 그러니까 한 29개, 30개가 55개 중에서 좀 미흡한 걸로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사업 성과 자체, 사업 지표 자체가 매우 우수하지는 않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정비를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문화국제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사업 하실 때 충분히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국제국 본예산 당초 예산 많이 줄었는데요. 신규 편성 사업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송탄 국제교류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좀 그래도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3억 세우신 거 보면 그렇습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네네. 저희가 또 특교세 4억하고 네. 또 특조금 2억이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10인 한 3억 정도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유산 관광과도 몇 건 있고요. 체육진흥과도 몇 건 있는데 하키장 시설 개선 사업, 국비 사업이 있어요. 10억. 이거는 갑자기 하키장 시설 개선 사업을 하겠다. 평택에 이제는 하키팀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전국체전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 내후년에 네.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요. 그중에 우리 시가 하키 종목을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치를 수 있는 평택시가 하키 종목을 지정을 받았어요. 예, 하키 팀도 없는데. 이거 전액 다 도비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뭐 하는 건 뭐 문제는 없겠는데 사실 팀이 없지 않습니까? 하키 팀이 없는데 나중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그 하키장을 무언가로 그럼 별도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증감 편성 내역도 보면 거의 감액이 계속 사업 같은 경우에 감액이 많고 이렇게 늘어난 것은 문화재단 운영 사업과 국제교류재단 운영 사업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서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100 몇십억 늘었죠? 138억. 138억 많이 늘었습니다. 뭐 아트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일일이 읽어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트센터 특성상 무슨 악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자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그런 거 세세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 24쪽을 보면 기관 홍보해서 디자인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 사업이 있어요. 네네. 이용료 사업이 아니죠. 이용료를 이제 납부를 해서 이제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 사용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용 권한을 이제 부여받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1년에 135만 원씩 이용료를 지금 납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 콘텐츠 사업은 20만 원씩 납부를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55만 원을 연간 이제 납부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문화재단의 팀이 13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3개 팀입니다. 13개 팀이 여러 개 팀이 있어요. 뭐 경영본부에 4팀 있고 아트센터 본부에 4팀, 지역문화본부에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개 팀이 전부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꼭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 평택시 의회 사무국에서는 뭐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구입 비용으로 해서 90만 원짜리 27명, 의원 18명하고 팀 9개 팀에다 이제 사용을 하려고 1,620만 원을 청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해서 3분의 1로 예산을 삭감당했거든요. 그래서 다 논아 쓰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나눠 쓰고 있어요. 저는 뭐 가입도 못했습니다. 아직. 꼭 저희 평택시 의회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처음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팀별로 이제 한 개씩 이제 계정을 그 사용하는데 이제 그 이용료를 하려고 했고요. 또 1PC가 이제 전용으로 해서 여러 PC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팀별로 이게 좀 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용이 또 안 하는 그 팀이 있을 경우에는 또 홍보 마케팅이 또 많은 계정이 필요해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개상을 했습니다. 그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단은 이렇게 잡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팀 거를 많이 사용하는 팀 쪽으로 이동 배치시킨다라는 게 과연 예산 편성을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는 좀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 보면 뭐 꼭 어떤 팀을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팀에서는 과연 이런 디자인 편집 프로그램을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용을 꼭 해야 되나? 라는 팀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문화재단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해 시간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G 25쪽 보면 시설비와 주차관리 용역비가 그냥 일식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11억 6,200만 원의 주차관리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네네. 시설비와 이게 뭐죠? 환경 관리에 이제 그 미화하고요. 또 질서 유지에서 주차 관리원을 용역하는 겁니다. 주차 관리원 네네.
주차 관리원이라고 하면 어떤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공연이 있을 때 이제 이 아트센터가 주차 유도를 주차가 주차장이 그 몇 대를 주차를 할 수 있죠? 434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로 이제 그 박물관 부지에 150대 정도 150대. 예. 그래서 한 600여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공연 있을 때 이제 그 주차 유도나 또 이제 그 주차장이 그 434대, 150대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주차 유도원이 꼭 필요한가요? 뭐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죠. 뭐 혼잡할 때는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단순히 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어떠한 주차장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단순히 시설비와 주차관리 용역비로 11억 6천만 원이면 근 12억 한 달에 1억씩 이 주차 관리 용역비로 지출을 한다? 하는 거는 저는 얼뜻 이해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관리 주체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에 한 달에 1억씩 주차 관리 용역비로 주차뿐이 아니고요. 거기 환경도 말씀하시는 것 같긴 전체 한데 청소 용품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특수 청소도 있고 해서 특수 청소도요? 네네 이건 내역을 한번 좀 뽑아 주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냥 일식으로 돼 있어서 전혀 이해를 하고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7쪽에 보면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3개소는 19만 원씩 해서 3개소 이렇게 산출 내역이 있는데 이 3개소는 남부, 서부, 북부 네네, 문해회관을 맞습니다. 의미하는 예.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 무인경비 용역비가 여기는 왜 이렇게 저렴하죠? 뭐 저렴한 거 갖고 이야기한다고 뭐라 그러실 것 같아서 그런데 다른 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문화유산 관광과장님 저 쳐다보고 계신데 좀 의아합니다. 왜 이렇게 저렴한지 그것도 견적서를 좀 쉽게 네, 이해가 잘 안 드리겠습니다. 되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세 군데는 다 이 지역이 다 다른 데 아니겠습니까? 같은 건물도 아니고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저렴한 이유를 쉽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43페이지 보면 그 서부문예관 그 마루 개보수 사업 8천만 원 일식이 있습니다. 네네 이것을 자료를 좀 한번 미리 받아봤더니 그 바닥 개보수 사업인 것 같아요. 마루.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게 마루가 노후화된 주요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일단 올해도 됐고 또 네. 누수로 인해서 좀 훼손이 그렇죠.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수로 인해서 훼손이 돼서 보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누수를 막는 어떤 근본적인 누수를 해결하는 수리 비용은 왜 청구가 안 돼 있죠? 그것도 또 좀 우스워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왜 누수로 인해서 이 마루 이 판이 파손이 된 것을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누수에 대한 보수비는 왜 청구가 안 돼 있는지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올해 예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제출해 하시는 게 좋을 것 드리겠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지금 아트센터로 이제 많은 그 예술 공연이 이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보면 남부 문예관 대공연장에 센터 스피커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좀 뭐가 문제가 좀 있었나요? 연극이나 뮤지컬을 할 때 대사의 그 전달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좌우 스피커가 못 내는 그 센터에 그 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들리던데. 예, 아무튼 뭐 그 제가 자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예산 상황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이 더군다나 아트센터라는 그 큰 아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좀 이런 뭐 보강 사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단 시간 내에 이런 게 너무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움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정리 예술인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체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안정리 예술인 광장. 예, 예. 그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요. 이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좀 아까도 좀 언급을 잠깐 했지만 그 이 경비 용역 사업이 이 예산이 천차만별이에요. 이 전면적으로 좀 재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안정리 예술인광장이 어떤 정도의 그 지금 그 규모인지 뭐 대충은 알겠지만 이 관리 예산이 2천만 원이 넘는다? 쉽게 이해 잘 안 됩니다. 이것도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인 경비뿐이 네, 아니라 네. 또 근태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건 요새 예, 서비스로도 그냥 해줍니다. 예, 자료 제출을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 8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박물관 임시 수장고 지금 박물관 임시 수장고가 언제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죠? 이계소고요. 현덕 수장고는 현덕 수장고는 23년도부터 21년도부터 했고요. 21년이요. 예. 합정 수장고는 23년도 6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건 박물관이 그 건립이 되어도 수장고는 기본적으로 뭐 운영은 되겠죠. 되는데 박물관, 그 위치에 있지는 않겠죠. 박물관 쪽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지금 박물관 창의체험관 이제 같이 건립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건립이 이제 굉장히 지금 그 투자 심사나 뭐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좀 일부 있어서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뭐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전부 이런 게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청사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립을 했으면 40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상대적인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을 텐데라는 엄청난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이제라도 다행히 이제 착공을 하게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박물관이라든지 창의체험관이 아직 지금 가시권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 최초 설계 시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385억이죠.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설계되는 좀 요새 이제 소유 예산을 체크를 했을 때는 421억. 그래서 36억이 네네. 이제 지금 증액됐습니다. 아직 가시권에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지금 증액 편성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예산을. 창의체험관도 마찬가지죠. 최초 투자 심사 최초 설계 시에는 297억 예산이었는데 지금 다시 뽑아 보니까 386억. 이건 무려 89억이나 더 증액을 해서 건설을 해야 된다. 이게 다 예산 낭비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은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수장고도 마찬가지로 그 합정이 21년, 뭐 현덕이 23년, 그때부터 지금 계속 관리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속하게 박물관 건립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임시 수장고 무인 경비는 한 개소는 뺐네요. 한국 소리터에 있는 거는 빼서 하나로 네네. 통일하신 거죠? 예예. 한 지붕 한 가족으로 만드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한미 국제 교류과는 그 국제 교류재단 예산이 좀 한 7억 7천 정도 증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인건비 상승하고 일반적인 경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사사업비요. 축제 예산 뭐 이런 거는 크게 크게 변동된 변동이 상황 없습니다. 없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자꾸 뭐 경비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한테 혼날 것도 같긴 한데요. 이 체계가 많이 없어요. 여기 무인 그 국제교류재단이 센터가 5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송탄, 팽성, 또 뭐 영어 교육센터, 네. 그리고 또 뭐 있죠? 여기 센터 5개로 돼 있는데, 네, 뭐 아무튼 5군데로 이제 그 국제교류센터 그 관리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긴 그 5개 관리동을 무인경비 하는데 1년에 1,47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거죠. 많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천차만별 차이가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이거 잘 관리를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기 용역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체계를 좀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한 가지 그 국제교류재단 그 페이지 136쪽 보면 이 용어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행사 운영비 중간쯤에 보면 장애 우 인력 인솔 인력이라고 돼 있죠, 80만 원. 네. 이건 좀 수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장애우, 또 우리가 애완견, 반려견 이거 이제 그런 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국제 우호도시 이 교류 사업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은데 그 네. 여비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봐도 많이 증액은 못하고.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교류 사업을
여러 군데 다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찬성입니다. 당연히. 근데 거기에 걸맞는 그런 예산 편성도 해 주시는 게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교류도 씨발 자든 늘려놓고 예산 없어가지고 교류도 못하고 하면 그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간이 교류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유산 좀 보겠습니다. 161페이지. 한국 근현대 음악관. 여기도 경비 용역을 하나로 통일시켰군요. 여기도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록물 그 정리하는 목록화 작업하는 거 4천만 원 예산. 지금 기록물 3만 점 중에서 3만 점이 남았다는 건가요? 3만 점, 총 3만 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총 69,345점이고요. 현재까지 한 35,422점을 했고 앞으로 남은 게 내년 26년도에는 3만 점, 그 27년에 6,900점 정도 남습니다. 매년 한 5천 점 정도 기록하나요? 제가 저번에 기억하기에 그런데 이게 저거에 그 기록물에 따라 다른데요. 작년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록물이랑 도서를 해서 15,000점 했습니다. 15,000점 하셨어요. 이거 뭐 지금 진척되는 걸로 봐서는 뭐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해야 마무리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기본적으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이게 진척이 많이 돼서 하긴 좀 어려웠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제시했었던 게 맞다. 그래야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을 것이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이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69쪽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이긴 한데 뭐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거의 12가 80%라서 이건 뭐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셔서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닌데 안정리 로데오 거리 쿨링 포구를 설치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죠? 이게 뭐 아케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술인 광장하고 로데오 거리고 초입 건물에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만 있나요? 날 더운 때? 네, 근데 많이 수건 사업이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 섭길 지원 그 전에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사업 중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을 일부 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다 좋습니다. 뭐 예산이 모자르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이 많이 남으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의 관리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다 계속 명확하게 구별을 짚고 가셔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섭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매년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이 예산을 직접 실행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어느 그 단체로 가는 거죠? 섭길 추진위원회입니다. 관리를 섭길 추진위원회 행사가 있습니까? 이게 섭길 행사가 별도로? 네, 걷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이제 코스에다가 그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제가 그걸 이제 하고 있고 섭길 해설사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런 이제 뭐 둘레길 사업 같은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개 뭐 그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정말 평택에 우리 시민분들이 정말 걷고 싶은 길, 아름다운 길, 정말 다니면 뿌듯한 그런 길을 한번 걸을 수 있게 한번 해달라라고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제 요원한 것 같습니다. 이 똘똘한 둘레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네. 어디가 어딘지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정말 1km든 2km든 제대로 된 길 하나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네, 231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전통사찰에 화장실 보수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부담이 한 20% 있는 것 같고, 도비 24%, 시비가 56% 해서 2억 2,200만 원, 자비까지 포함하면 2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화장실 29평방미터입니다. 10평이 채 안 되는. 전통 사찰이긴 하지만 29평방미터 10평이 채 안 되는데 예산이 2억 7,800만 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처음에 네. 좀 견적이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전문가를 또 다른 업체에 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비슷하게 나와서 뭐 사찰의 특성이 있어서 네.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글쎄 평당 근 3천만 원? 야, 글쎄 그냥 와 하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 국가무형유산 보존 전승 지원 사업 그 미녀 보존에는 12개월을 산정을 했어요. 전승 지원금 예산을. 그런데 왜 농업 보존에는 6개월만 산정을 했죠? 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농악에 이제 계속 몇 년째 전승지원금을 못 세우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네. 아직 그래서 예산 상황이 지금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6개월 세우고 그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추경에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6개월만 잡으셨다고요. 지금 전승 지원금 대상자가 지금 49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 그 전승 지원금을 지원하기 전에 선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 있는 분들 현재 있는 분들인데 이제 뭐 이제 그 이탈을 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탈회를 했다라고 해야 되나? 뭐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49명을 한 번 지정하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혹시 이제 전승지원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도 다시 다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2024년 그러니까 전년도 11월, 12월 상황 지금 이와 같은 상황하고 이 지금 그때 그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하고 농악 보존의 측 그 현재 상황이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아직은 아직은 없습니까? 좀 근본적인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이제 전수교육관이 이제 건립이 돼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면 과연 이게 전체가 다 입주를 해야 되는지 전체가 다 입주를 하지 말고 대기를 해야 되는지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그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그 보면 지금 인건비가 이제 2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수교육관 운영은 평택시에서 일단은 직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 주체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팀에서 관리를 하나요? 문화종무 팀에서? 네, 네. 이게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거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공업직 시설 관리할 수 있는 공업직을 한 명 배치 받아서 그쪽에 배치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가 식당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식당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식당 요구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가 다 진행 다 되는 상황이었고 좀 그러면-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적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서 체류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인근에 식당도 없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현재는 일단은 식사 시간을 피해서 연습을 하시는 걸로 좀 당연하죠. 식사 시간에 누가 연습을 합니까? 변경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여기 예산을 보면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시설비에서 신대리 문화공원 이게 유지관리비가 6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건가요? 거기 전수교육관하고? 네, 신대리 문화공원에 무형유산 전수관이 들어선 거라서요. 그 조경을 저희가 다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그 신대리 문화공원 안에 전수교육관이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리 예산도 전수교육관으로 이렇게 전수교육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공원 안에 전수교육관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지어질 때 이렇게 좀 생뚱맞은 네, 예산인 것 그렇긴 같아서 한데 저희 부서에서 다 그걸 관리하기로 미리 이제 협의를 해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떼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뭐 공원과라든지 뭐 이런 데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네, 이게 맞습니다. 전수교육관의 그 이 사업 내역하고 이 문화공원의 조경 이 사업 내역하고는 완전히 틀린 건데 이거를 직원들한테 관리를 해라? 더군다나 이게 적지 않은 평수인데 한 4,000평, 5,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거를 좀 관리하는 고민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거는 그 관리 주체를 좀 변경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몇 가지만 더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체육진흥과에 보겠습니다. 그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3억 2,300만 원이에요. 2025년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예산 집행률을 보니 이렇게 예산을 일부러 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그 245명의 장애인분들께 이 이용권을 드리는 것 같은데 무슨 카드 같은 걸 드리나 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5 이용 시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이용을 하는 겁니까? 그 체육시설이고요. 현재 관내에 한 132개소, 뭐 태권도라든가 합기도, 축구 이런 시설들도. 학원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45명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초 원하시는 분? 아니고요. 그 기초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일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신청. 그런데 이제 전년도보다 신청률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선호들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신청해놓고서 또 안 나오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600여 명을 신청을 받아놓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240명 전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11만 원씩 12달 한 20여만 원을 다 충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해야만 예, 충전이 맞습니다.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님 낭비될 일은 없겠네요. 예, 그렇죠. 그만두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다 이전이 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290페이지 체육회 육성 사업 예산 이제 운영비가 10억이에요. 그렇죠? 예. 네. 우리 인구 60만이 넘는 다른 지자체 체육회 운영 예산이 저 혹시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체육회 운영비라. 네, 그러니까 운영 예산 요 딱 한 10억 정도 되는 그 운영 예산이 다른 지자체는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랑 비슷한데 뭐 안산이라든지 뭐 김포라든지 파주 뭐 이런데 예. 월등히 낮진 않지만은 부족한 면은 없습니다. 월등히 낮진 않지만 예. 부족한 다시 점은 말씀을 드리면은 적절하다.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단순 비교하게 되면은 예. 그리고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박하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체육인 그 기회소득 이왜 갑자기 이게 3회 추경 때 253명에서 75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줄여서 예산이 편성이 됐죠? 그 아마 오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예측을 아마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예측을 올해 처음 하다 그래요? 보니까요. 이 정도로 예측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게 75명 실제 75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까 중직 시간에 다시 오늘자료도 확인했는데요. 예. 현재 86명 현재 86명? 예. 106명 중에 예. 116명 중에 86명 현재 신청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되고. 알겠습니다. 이거 잘 홍보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예측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예시다 보니까요. 도에서요. 예, 맞습니다. 도에서 현황 파악도 안 하고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아마 기본 우습- 데이터만 우습지 않나요? 가지고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시 단계에서 내년 되면은 어느 정도는 잡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67페이지 안성천 파크 골프장 좀 보겠습니다. 이거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저기 장례식장 앞쪽에 그 높은 하천 뚝이 있어요. 하천 부지가 그 위치에다가 그 유천리 교원 예, 장례식장 그 하천 변 예, 하천 예, 상단 부분에다가요. 거기에 18월 금으로 해서 우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비만 일단은 요구를 하셨는데 예. 결국은 이게 설계비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뭐 총사비가 13억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침수 안 돼요? 침수를 아직까지는 확인해 봤는데요.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쪽은요. 아니 그런 대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런 대로 비가 와서 침수가 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 거기가 좀 높습니다. 시대가요. 이거는 아무리 그 요구하시는 시민분들이 많더라도 저희가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하천변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침수되는 지역은 최대한 피해서요.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 사업은 좀 글쎄요 한번 논의 다시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키장 시설 개선 사업 이건 뭐 하는 건 좋습니다. 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우리 이 평택시가 하키장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이해는 하는데 이게 전국체전이 끝나고 이 하키장을 무엇으로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 1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열악한 예산 환경 속에서 예산이 일부 좀 편성이 좀 미진한 부분도 일부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뭐 잘 꼼꼼하게 잘 살펴서 개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